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기업은 중국 반도체 130조 투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9%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우상향으로 지금 아주 분위기 좋게 흐름을 타고 있고, 최근에 약 한 1년 정도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1월 3일날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오늘 거래량이 좀 아쉽죠.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동반된 상태로 돌파해서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부터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봉을 보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약한 지난 7월 중순 이후부터 바닥을 다진 후에 9월달부터 이제 상승 준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고, 월봉도 보시게 되면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이때 발생한 매물들을 이 구간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이제 상승을 할 준비를 거의 마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첫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주가의 위치, 당연히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매집 여부입니다. 당연히 이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재료입니다.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재무 안정성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특히라도 지금은 더욱더 재무 상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1년 정도의 차트를 봤을 때 8월 5일 저점을 찍고 서서히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 준비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매집 여부. 자, 매집 여부를 확인을 할 때에는 유통 가능 물량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가 1345만 주 정도가 유통 가능 물량이에요. 총 발행 주수는 3690만 주고요. 자, 그렇다면 대주주 지분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시장에 매도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과 자사주 일환 물량들은 좀 잠겨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1340만 주 중에서 세력들이 최소 25% 이상, 가급적이면 30%, 40%, 50% 이상 이렇게 확보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10월 15일 날 거래량이 1480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유통 가능 물량이 1345만 주인데 이날 당일날 하루 만에 유통 가능 물량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
그리고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안정성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이 1193억인데, 실적이 작년에 줄어든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죠. 계속 308억, 319억, 3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작년에는 130억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흑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채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채가 1551억인데 지금 2분기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31억으로 부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유보율이 50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무 비율도 보시게 되면 PBR 다시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상이죠. 1 이상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 기준으로 이자 보상 비율이 2.8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를 확인하면 되는데, 재료는 뭐 각종 뉴스를 검색해 보셔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종합시장 뉴스 검색에서 특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주요 뉴스들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이면 유통 물량 이상 회전했던 이날이에요. 자, 이날 과연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에 사상 최대로 중국이 130조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레거시 장비, 즉 중고 장비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 하는데, 바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중고 장비, 반도체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트럼프가 10월 5일 날 미국 대선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끔찍한 관세, 또 중국에 대한 매우 거친 압박,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테마주로 뭐 일신석재, 뭐 인맥주, 그리고 재건, 요거는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중단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그리고 중국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또 규제, 무역 규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히토류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고, 또 뭐 식품 쪽, 이런 쪽에서도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중국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 관련 이런 업종 중에서 트럼프 테마주로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보고요. 참고로 피델릭스라는 회사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피델릭스도 트럼프 관련 중국 반도체 그 규제에 대한 수혜주인데, 이유는 요 대주주가 중국 쪽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서플러스 글로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TSMC 40조 설비 투자, 이러한 이슈, 그리고 삼성과 SK가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 상승 마감을 했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밀리고
밀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지나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장 막바지에서 강력한 슈팅이 들어왔는데 요 3분봉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버티고 끌어올려서 마감이 되었지만, 시간 외에서는 거래량 별로 없이 의도적으로 눌러요. 자, 그러면 만약 오늘 이제 마이너스로 시간 외가 마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일장에서 이 아래쪽으로 눌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조금 누르는 게 심하게 누른다고 하면 5일선 근처에서 오늘 시초가 근처, 즉 21선 이러한 자리들까지도 의도적으로 눌렀다가 개미 털기를 하고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무작정 눌렀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5일선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접근을 분할로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5일선이 지지가 안 됐다라고 하면 21선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근처가 지지가 될 때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1차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이제 의도적으로 거래량 없이 21선마저도 이탈을 시키게 되면 10월 15일 날 시초가인 3035원 또는 10월 7일 날 시초가인 2915원, 이러한 자리들까지도 의도적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밀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미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출렁거리면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21선을 이탈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한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에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 들고 있는 개인들은 공포심에 의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그러한 물량들을 세력들은 투매 물량만 받아주는 이러한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장중에는 21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일단 21선 안 깨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눌림이 아닌 이상, 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확 밀리지 않는 이상에는 5일선에서 21선 사이, 물론 그보다 조정이 짧게 나오게 되면 그 위에서도 조정을 짧게 하고 위로 뻗어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상하는, 즉 바라는 자리는 5일에서 21선 사이지만 그 위에서 짧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5일선, 21선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이런 것보다는 주가 흐름을 보면서 흐름에 맞는 분할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중고장비 세계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강력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반사이익으로 중고장비를 중국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분석을 해드렸던 특수건설 5일선에서 21선 사이 이 자리가 1차 매수 기회를 삼고, 만약 이 자리가 오면은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때 분석을 해드렸었죠.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수익을 챙겨놓은 상태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특수건설이 지금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면 또다시 21선 근처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주 방송을 보고 접근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21선 부분이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리들 근처가 지지가 되면 다시 이 저가 매수를 노려볼 생각이에요. 다만 21선이 이탈을 해서 밀리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냐 하면, 보유한 재료가 그냥 터무니없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가 다 철도 지하를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이 투입이 되죠. 공사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과도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닌 현실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즉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러한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원했던 자리까지 안 오고 상승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또 눌림목을 이용한 접근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린 서플러스 글로벌이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매수하기 전에는 본인이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일부 비중으로 분할로 접근을 해서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로 챙겨 나가시면 무난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수익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고점도 기다리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러한 자리들을 넘어섰을 때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 이러한 구간들인데, 이러한 구간들을 보고 이제 중장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개인도 중장기보다는 짧은 스윙, 단기 스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이렇게 한번 책정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 분석하신 후에 접근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